좀 전에 우리가 정비계획 입안과 결정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게 되기 전에 여기 정비구역을 정비계획을 통해서 딱 증고시하잖아요.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증고시하면 이 장소에서는 자동적으로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을 때 있죠. 이때 허가받을 행위가 7가지 있죠. 건, 공, 토, 물, 주까지요. 근데 이 구역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인 이 상태의 경우에는 여기요. 정비 예정구역. 이 정비 예정구역인 상태에서는 행위 제한을 가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그런 14일 동안 주민한테 공람을 시키게 돼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이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을 가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치 빠른 주민들은 이 공람을 하게 될 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미리 가서 이 한 필지 땅을 수필로 쪼개려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필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재개발 추진하게 될 때 조합원이 하나 인정받아서 분양받을 권리도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필을 통해서 명의를 여러 명 올려놔요. 동생 명의로 뭐 누나 명의로 친구 명의로 투자를 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이 주민이 뭐 투기꾼이다 그러면 자기 땅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땅도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고 말이죠. 그래 이 주민이 공람을 하고 갑니다마는 공람한 주민 중에는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사기꾼이란 말은 좀 그렇다. 투기꾼들. 뭐가 많다고요? 투기꾼들. 그래 투기라는 것은 그 토지 정말 필요하지 않는데 사가지고 분할해서 판다든가 그래서 전매착을 노리는 것을 투기를 합니다. 그래 그 투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많은데요. 투기꾼들이 말이죠. 이렇게 한 필지 땅을 미리 사들여가지고 막 분필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분양받을 권리 주어지니까 투자해놔라.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 지역에 재개발 추진할 때 사업성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쪼갤 때까지 쪼개다 보니까 쪼갤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또 건물을 조그만하게 올린단 말이에요. 건물 올려가지고 구분수익 인정되는 공동택인 다세대를 진단 말이에요. 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분양받을 권리가 하나 주어지니까 또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건축을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양받을 권리를 늘려보고자 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건축이라고 이 행위들 지금 토지 분할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투기 수요를 지금 유발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정비 예정구에 대하여 그럴 때는 법적으로 국장이 됐든 시도사가 됐든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됐든 이 지역은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 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또 정시로 여기 봐봐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정비구역이다라고 정하기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일지라도 이런 비경제적인 건축액이 특유 수요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이 행정적인 장들은 중앙도시내 심의국장은 나머지 지자체장은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서 여기선 두 가지 행위 못해라고 그 행위를 제한해서 고시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고시를 하게 될 때 제한기간은 원칙 몇 년 동안 못하게 막아놓을 수 있냐? 3년. 그리고 아차면 몇 년을 더 연장해도 되느냐? 1에 하나요? 1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이거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막아놓으면 그 지역에서 이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시정서 등한테 허가받았지 허가 안 받고는 못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다 증거 나타나죠. 그리고 함부로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만은. 그래 이렇게 만약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러면 제한기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제한이 안 되는데 그래 우리 법은 이랬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계획 지정 예정이 도래하면 늦어도 3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지정 예정이 도래하면 빨리빨리 지정해라. 그래 지정할 때는 지정하고 지정 신청자 얘네들이 지정 신청자죠. 얘네들은 이렇게 지정 신청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네들이 직접 지정고자 하죠. 그래서 지정할 때는 직접 3년에 지정하고
지정 신청자들은 3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정비 예정에 대하여 정비의 구역 지정 예정이 들어있는데 3년에 지정권자 지정 안 했다, 지정 신청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이 예정구역은 해제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그런 행동을 하자면 3년 이거. 그래 3년을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3년. 근데 이쪽 봐봐. 이쪽에서 지정신청들 하면 지정신청 받았던 이 친구들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투기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1년을 연장이 된다 이렇게 이래 하나요? 1년 연장해서 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을 증오시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장소보다 계획지구 상세하게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그 주거환경의 생활의 질도 높이고 도시환경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실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 내용 중에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에 사항이 있었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도 국토계획법 따라 결정 고시 등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을 정시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계획법상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 정비를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할 때에 이 계획 내용에다가 정비계획에다 집어넣어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자동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간주된다는 거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이제 행위 제한이 가진다 했는데 행위 제한 파트는 또 별도로 중요하죠. 이 정비구역 바로 안에서 행위 제한 제한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사항이 7가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7가지 여러분 세세하게 좀 읽어두셔야 돼. 이때 건축과 그리고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지만 대수는 아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건축도 허가받아야 된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 설치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한다. 그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토지의 굴착할 때도 허가받는다. 이런 형지변경할 때 허가받고 흙모래 자갈 바위를 취취하는 토석지도 허가받고 토지 분할할 때도 무조건 허가받고 1개월 이상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쌓을 때 허가받고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받는다. 특히 관상용 중목을 이임식재할 때 원칙은 허가 안 받는데 바로 경작제다 식재할 때는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을 새겨두셔야 되죠.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인데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이 자들은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 의견을 미리 꼭 듣고 허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게 될 때는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이 이 정비법에 따라 정비안에서 정비법에 의하여 이런 건에 대하여 허가 변경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적용 대상은 국토 일부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법 적용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상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까 받은 걸로 간주할까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허가 대상 허가 안 받으면 위반자로서 바로 시정수 등은 그네들한테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고할 수 있다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스스로 하자면 행정대집행에 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사기관으로 고발하면 몇 년 몇천 년에 처벌을 받는다 2년 2천 알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기득권 보호가 있죠. 이 구역 지정고시 상시 이미 허가 등을 허가등마다 공사에 사업한 사람들은 계속 그 사업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만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고 며칠 이내 30일 여기까지. 그리고 허용사항 6가지 꼭 아셔야 돼요.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은 안 보고도 딱 6가지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자, 첫째 재해 나무 읽으시 알겠죠? 경작 나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 떠올라야 돼. 알겠죠? 나무 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쫙 풀겠어. 193페이지 3번 정비계획과 정비계획이다. 이것은 149쪽에서 152쪽에 있는 것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다 맞아요. 3번 봅시다. 정비구역의 증권자는
정비구역증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읽어보시고 4번 넘어가요. 4번 봅시다. 정비계획에다 줄 거 4번. 4번은 정비계획. 정비계획에다 꼭 포함시할 필수역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 필수역 포함 내용이고 5번은 거기다 써요. 조합 정관에서 정함. 조합 정관의 필수 포함 내용이 조합 정관. 조합 정관 만들 때 꼭 필수로 포함할 내용입니다. 넘어가셔서 195페이지 5번. 5번은 우리 요약지 152쪽에서 153쪽 있는 거예요. 152쪽하고 153쪽. 자,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A종구역, A정에다 체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시도사 시장수 구청장께서는 비경쟁 건축행위 특수유의 유불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A종구역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두 가지 행위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3년.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 몇 년? 1년. 무엇과 뭔만 제한할 수 있냐? 두 가지 꼭 알아주셔야 돼. 어마어마 중에 무엇과 뭔만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만. 다른 거 안 돼요. 이것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하시고 넘어가셔서 6번. 자, 정비법 영상 내용 중 틀린 거 1번. 1번은 152쪽에 있는 바 152쪽을 보시면 돼요. 152쪽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정비법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법인데 저기 세 가지 사업 좀 봐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비구이다라고 적으셨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이다 적으시면 약조로 이걸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다라고 적으시면 이 땅은 용도지 확 바뀌어버려. 바로 종전의 용도지는 사라지고 바로 이 시장수 등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한 그 살박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사한 집들 다 철거하고 아파트 막 15층, 20층 짓는 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게 될 때 바로 뭘로 아까 지정고시하냐?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결정고시 신청한다고 그랬죠. 이때 정비계획에다 필수 포함 등이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 정비계획에다 이런 걸 집어넣고 더 나가서 이 사업은 이런 공부를 할 것입니다 라고 사업 시행 방법도 필수로 포함해서 정비계획 만들어서 결정해서 이걸 지정고시해요.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고시했으면 이 사업장에는 사업 명칭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라는 명칭도 확정되고 그리고 시행 방법도 확정돼. 뭣도 확정된다고? 시행방. 그리고 구역도 확정돼. 구역도 정비구역. 그래 여러 가지 내용이 싹 확정되는데 사업 관련되는 내용이 확정되는데 이 정비계획에다가 시행 방식을 잡을 때에 바로 주거환경 사업이 다섯 가지 했잖아요. 시행 방법. 그래. 스스로 계량 방법도 있고 또 무슨 방법도 있나요? 수용 방법도 있고 수용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법도 있고 알죠? 그리고 호언형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섯 가지 이 중에 이걸로 하겠다. 스스로 계량 방법, 즉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 등이 들어가서 이 안에 정비 기반설 그리고 공동 이용설을 설치 확충해주고 토지동 소유자 지네들 주택을 스스로 정비 보존 계량해서 끝내겠다. 이런 스스로 계량 방법과 환지 공업을 통해서 하겠다. 개발서 시행자 원천한테 주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딱 적으시면 이 장소는 제2종 일반 주거로 결정고시가 한정되는 거예요. 2종은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한다고 우리가 국토교육법 공부했죠. 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 뜻은 안 나요. 이를 더하면 보통 5층 이상의 아파트부터 29층까지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런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들하고 건폐율은 60%,
건폐율, 용적률 250 이렇게 인정하는 땅이 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주거환경 개선 크로스 청구시 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관리청계획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비용을 많이 준비해야 돼, 시행자는. 보상 프로 사업. 그래서 야, 이렇게 벅찬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그냥 인센트 더 줄게. 그렇게 라고 제3종 일반주로 결정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렇게. 수용 방법, 관리청계획 방법을 하면 몇 종이 된다고요? 제3종 일반 주거적. 제3종 일반 주거적은 무슨 주택 중심이에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땅이라고 했죠. 중고층 하라고 항상 중층 말씀드렸고, 고층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했으니까 고층 건물은 몇 층 이상부터 말했어요? 고층 30층. 그래. 그래서 30층 이상의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 완전 휘황찬란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중층은 5층부터 29층, 고층은 30층 이상.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비록 50%밖에 안 되지만 용적률은 300까지 인정되지 않아요. 좋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증오셨는데 정비계획 내용 중에 야, 이쪽 블록은 건물을 배치할 때 주로 임대택만 배치할 거야. 뭔만? 임대택만 만들도록 하겠다. 근데 200세대 이상이다 이거. 그럴 때는 더 공익성이 강한 땅이니까 없는 서민들을 위한 땅으로 지금 이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임대택이란 것은. 그러면 이 땅은 더 인센티브 주겠다. 준주로 결정을 간주겠다. 이렇게 몇 세대 이상? 200세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그거 꼭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지정할 때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린벨트. 우리는 그린벨트를 개발 장구를 하잖아요. 개발 장구역, 도시적 예각지대, 도시 물질성 확산 방지, 도시변의 잔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변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제공하기 위해서 아직 개발됐지 않은 논바 야산에다 찍어놓은 것이 개발 장구역이죠. 개발 장구역. 개발 장구역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불화까지 포함되어 버렸다. 불화. 그래, 불화하기 너무 규제가 세니까 엉망진창됐다. 그래서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이동됐다 해주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다라고 증오했다면 이 장소도 이런 걸 적용해 줄까? 그래서 여기다 막 아파트 15층 20층 지도를 할까?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까?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린벨트 지역에 무슨 아파트 막 5층 15층 들으면 되겠어? 안 맞지? 분위기 안 맞죠? 그래서 이 규정은 어디다 지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개발 장구. 이 정도를 깨뚫고 계셔라 그 말에. 몇 페이지에서 그걸 여러분은 꼭 정리해 두시냐? 바로 152페이지. 그러면 6번 봅시다. 6번 1번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마치겠죠. 틀린 거 1번 환지 공급 방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주거환경 개선구역 뜻을 써놨어.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란 것이 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를 약조로 그렇다. 이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그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나부터 국토법상 몇 종으로 지정된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2번은 통과하고 3번, 4번, 5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4번 하나 볼까요? 4번과 5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상을 추진해 또 사업 시행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자금을 할인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서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는가? 시도사. 그렇게 등록한 자를 뭐라고 하냐? 써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 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 한다. 정비사업 전문업자. 정비사업 전문업자가 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구비해가지고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가? 시도사. 국장이 아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지막에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길을 수배해야 된다. 그때 포인트. 누가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길을 수배해야 된가? 5번 지문 국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계획은 누가 수배해야 되는가? 그러면 국장. 몇 년마다 개선 대상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되는가? 5년마다 실사해서 그 지역에서 정비사업 때 국가적 예산을 얼마나 지어줄까? 이런 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 노후
노불량 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노불량 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국장이다. 이렇게 딱 하다 쳐서 공부하시고 197페이지 1번 조금 전에 했죠. 153페이지 있어요. 요약집 153페이지를 팠으니까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 안 받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몇 번일까? 1번이죠. 2번, 2번까지 볼까요? 허가 대상이 이렇게 써놔요. 넘어가시고 198페이지 2번. 자, 정비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그러면 1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5번도 아닌데 3번만 허가 대상이죠. 경작지에서 임시할 때 허가받으라고 했죠. 넘어가고 나머지는 허가 없이 허용 이렇게 써놓고 3번 정비안에서 행위자이다. 이것도 153페이지 봤죠.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냐? 4번? 오 맞네요. 3번인데 3번이 틀렸는데 3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체크. 변경할 때 또 허가권자한테 가서 변경 허가받아야 되지 신고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들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154쪽이 있는데 구청장 등은 정비 예정구역이 됐든 정비가 됐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 등의 해지를 요청해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거기다 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거기다 줄 것이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였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그 정도를 거기서 생각하세요. 그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라는 친구는 정비구역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 해야 한다 체크해. 의무사항.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 있다? 154페이지 있다. 그래 이 1번 보면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예정구역에다 줄 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그다 줄 것이고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도래했다면 그날부터 몇 년이 될까지 지정을 하지 않거나 4명은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때 지정 실시하자면 오히려 해제해야 되는가? 아까 몇 년? 여기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그래서 1년이 틀렸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자, 여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 도래하면 늦어도 3년에 정비계획 위반해서 결정해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저 예정을 해제해버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의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해서 정비를 딱 정하셨다 그러면 그 장소 이제 정비구역으로 바뀌죠.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이 안에서는 엄청난 행위자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했다. 정비계 위반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됐다. 이때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자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장소 바로 재개발 사업하겠다 해서 지정 고시가 됐다든가 재건축 사업하겠다라고 지정 고시된 장소라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때 이 사업을 조합이 하기로 되어 있다. 조합이 누가 하기로 되어 있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령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만들어서도 하지만 조합이 아닌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려면 조합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인 사업장일 때는 바로
조합 설립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토지동원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 시행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20년만. 그래. 그때는 토지동 소유자가 바로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 알아볼 거. 야, 무슨 사업만 이렇게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그 사업 시행자로 나올 수 있냐? 재개발 사업만. 재건사업은 절대 토지동 소유자 시행자 될 수 없다.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 자, 이때 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이 토지동 소유자는 이렇게 장벽을 정하셨다면 늦어도 조합 설립 절차로서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이거 관할 시장 군수단한테 하죠. 이렇게 이때 이 구역 지정호시로부터 몇 년의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2년. 만약 2년 이내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해제하게 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그래서 2년에 승인 신청을 했다면 이 구역은 유지돼. 승인할 때에 바로 추진을 구성하겠죠. 추진에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죠?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만드는데 구성하는데 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까요? 5명.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 가반수 동의해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시장 군수장한테 우리를 합법적인 이 사업 주도하려는 세력인 추진을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신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승인신청을 할 때는 토지동호 소유자 가반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요. 그때 냈다. 그랬더니 승인 내줬다. 그러면 승인받았던 추진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요.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이 인가 신청도 역시 관할 시정군수한테 가요.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정비사업 점합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설계자를 선정 변경할 수 있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서를 작성하고 또 인가 신청하기 전에 창립청을 개최하고 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도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설립인가 신청도 하는데 추진회 측에서 몇 년에 이걸 해야 이 구역 유지시킬까요? 시간 없으니까 2년. 몇 년? 2년. 알겠죠? 이 기간 내에 신청하자면 이 구역은 해제해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추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될 때 서로가 위원장 해보려고 돈 뿌리고 날친 친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이 사업의 투명성 확보 또 회계 부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관할 시장수가 직접 이 사업을 개입해서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자들이 지원한다 이걸 공공지원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공공지원. 공공지원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 그냥 시장 군수등의 지도하에 이네들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준비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몇 년에 그때는 승인을 인가 신청을 해야 될까? 3년. 3년에 신청하자면 이 구역은 해제된다 이렇게 하셔야 알겠죠? 자, 이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졌다 합시다. 인가 떨어지면 며칠에 등기해야 조합원 성립될까? 30일에. 알죠? 그래 등기했어. 오늘이라도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돼. 그래서 조합이 성립됐다. 조합이 성립되면 시행자 되죠. 이때 조합에게 이 추진회 측에서는 조합선과 인가 떨어지면 늦어도 30일에 회계 장부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다 넘겨줘야 돼. 그러면 조합이 바로 포괄 승계하죠. 이 추진회 측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얻었던 권리문은 조합 측에서 포괄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해. 포괄 승계. 자, 이때 그리고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서 등기치고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은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되죠. 자, 이때 이 조합은 이제 시행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때 조합이라는 시행자는 이렇게 탄생되고 나서 늦어도 설립인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시행자로서 자금도 은행하고 뭐 계약해서 조달해서 하고 그리고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미 이 안에는 이 계획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정비계획 확정되어 있죠. 정비계획에서 정한 그 내용대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서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래 여러 가지 자금계 이런 걸 만들고요. 등등 했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가는데요. 이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래요. 뭘 작성한다고?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요.
작성해서 이걸 들고 바로 인가를 신청으로 가요. 이때 이 정비법에서 인가는 누구한테 다 행사하도록 되어 있을까? 시장,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인가 신청은 이 인가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몇 년에 해야 될까요? 3년. 3년에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해제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 수치를 다시 한번. 정비구역을 증오시했다. 토지노소자는 몇 년에 승인시켜야 되냐? 추진을 구성해서 2년. 추진을 승인시켜서 받아냈다면 승인 떨어진 날부터 추진을 측에서 조합설 민가를 몇 년에 해야 되냐? 2년. 조합설 민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몇 년에 조합은 바로 시행으로서 사업신가를 시행해야 되냐? 3년.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공공지원으로 들어갈 때는 조합 설립할 때 추진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때는 정비를 증오시하는 날부터 토지동원 소유자가 직접 설립인가를 신청하는데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3년.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겠어. 그 기간 내에 이루지 않으면 이 구역은 해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 근데 여기 이 토지동원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동원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비구역을 증원 고시하고 나서 그날부터 몇 년에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5년. 좋아요. 5년에 신청하자면 이 구역은 해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것이 해제 간주 규정이에요. 이때 봐봐. 이때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고, 여기 봐봐요. 아까 야 2년에 승인청해라 추진해. 야 승인 떨어지면 조합설 인가 2년에 신청해라. 인가 떨어지면 늦어서 3년에 사업시행가 신청해라. 이렇게 딱딱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여기 봐봐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비사. 이 기간 내에 딱딱 진행하면 좋은데, 그래서 지네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 이 승인시하려면 토지동원 소유자 가반수 통해받고 또 조합설 인가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정관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또 조합설 인가도 받았는데 잘 안 맞아. 이게 협조가 이루지 않았어. 사업을 해야 되겠네. 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네들이 시장 군수한테 바로 이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그때 우리 좀 사업 좀 하려니까 좀만 시간을 좀 벌게 좀 해주세요. 더. 그때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 2년만 더 각각 단계별로 2년을 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 봐봐요. 각각 기간 도래하기 전에 2년 도래하기 전에 2년 도래하기 전에 3년 도래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돼. 연장 신청. 우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 좀만 시간 벌게 좀 해주세요. 그때 몇 년 더 연장 신청할 수 있다고? 2년. 이때 연장 신청서 되려면 이네들 얼마에 동의서 가지고 연장 신청해야 될까? 30%. 얼마? 30명. 토지동원 소유자 100명이면 30명의 동의서 들고 와서 이 기간 연장 신청하면 된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셔야 돼요. 몇 페이지 있을까? 153페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잘 들어봐. 이 정비구역이 지금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해지됐잖아요. 예. 해지됐다면 아까 여기 정비계획을 만들 때에 정비구역을 딱 지정하셨다면 아까 여러 가지 용도지가 막 바뀌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업도 하지 못하고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지됐다면 해지 효과로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적으로 다 환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환원돼 버리겠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사업자 여기 봐봐. 재개발 사업자 재건축 사업자에서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사업도 못 해보고 기간에 이르지 않아서 딱 해제버렸다. 그러면 이 동네는 멀쩡한 동네예요, 엉망인 동네예요. 엉망인 동네니까 바로 이 사업은 무산됐지만 그 동네 도로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공원, 공영차장, 그다음에 경로당, 어린이노터 이런 마을에 좀 만들어주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좀 사람 사는 동네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동네를 그런 사업할 때 시장수 등이 총대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은 무산됐지만 이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호자는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무슨 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주거환경 사업 개선구역. 알겠죠? 스스로 기량모험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이래는 사회가 발생하면 해제해야 된다. 해제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유가 아니래도 네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야 해제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여기 있는 토지노소자가 과다한 사업 비용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때는 해제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시인상을 봤을 때 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권자 보니까 바로 지정을 보니까 도저히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노소자가 제발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신청을 요청을 해요. 얼마의 그 동의서 가지고 와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냐? 30%.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겠다. 여기다가 시장 군수적인 시행자 와서 정비 기반시설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 공동시설 확충 설치해주고 토지노소자가 자기들 주택을 보존 계량하면서 하겠다라는 스스로 계량을 통해서 사업하겠다라고 정비계로서 딱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증시해놨는데 이 공적 추진 시장소란 친구들이 시행자로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방치해버렸다. 10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래. 10년 동안 사업도 하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그러던 차 여기 지역 주민들이 제발 풀어주세요. 행위자만 가는 장소로서 묶어놓지 말고 풀어주세요. 정말 풀어주세요. 얼마의 동의서 들고 하면 그렇게 풀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3분의 2 수치 알아주세요. 10년 지났다, 사발했다, 이 안에 있는 토지노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들고 지정권자한테 풀어달라고 하면은 해제를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고 문제 들어갑니다. 자, 201페이지 5번 준비됐나요? 5번 정비 아까 200페이지는 2번, 3번, 4번, 5번 꼭 읽어보셔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 5번 정비국 등의 해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4쪽부터 155쪽 있어요. 1번 마지막에 해제할 수 있다. 그때 체크하고 1번 맞고 과도한 토지등 소재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하나. 그리고 그 추진상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됐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2번 30% 이상이 정비국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다. 4번 바로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 확충하고 토지노소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 계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중자 잘못됐어요. 시행하려는 중인 그 말 지워버리고 시행 중인 지워버리고 시행하려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 고시부터 몇 년이 경과했다? 10년 체크 수정하고 경과하고 그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으로써 토지노소자가 얼마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3분의 2가 동의하면 해제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3번 틀렸고 4번 바로 읽어보시고 4번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정비구역 정고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바로 마지막에 무슨 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5번 해제되면 어떠냐? 바로 환원 등에서 본다. 지정 이전은 넘어가시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6번 정비사업 시행방식 나와있죠. 이 내용은 162쪽에 있습니다. 162쪽에 있는데 꼭 시험에 나오니까 밑에 해설에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해설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페이지 봐도 되고 밑에 해설만 꼼꼼하게 읽어도 시간 전략해서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시행 방법은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주셔요. 6번, 7번 이런 것들이 다 시행 방법이죠. 8번까지가. 그래서 6번도 162쪽, 7번도 162쪽, 그 다음에 8번도. 그래 이 시행 방식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여기 아까 주거환경 사업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5개 있다고 그랬죠. 아까 했죠. 저기서. 그 다음에 재개발은 몇 개 있을까? 2개. 관하고 환. 그 다음에 재건축만 하나밖에 없죠. 무엇으로만 해야 될까? 관으로만. 환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 이때 아까 이것은 스스로 계량법, 그 다음에 수용 방법, 그 다음에 환지 공급 방법, 그 다음에 이건 관리 첨계, 그 다음에 이건 혼용 방법. 그래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됐죠. 이때 이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통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주거환경사업은 주택, 부대, 봉수를 건설 공모하죠. 근데 재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 상가 건축물을 공장을 싹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관리처분에 따라 건설 공모할 때
건축물을 건설공한다. 이것은 주택하고 부대 복리시설. 이건 가르침에 따라 건설공할 때 주택하고 부대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5피트까지 건설공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 자, 문제 풀어보죠. 6번 허용되지 않는 것. 몇 번이 허용되지 않느냐? 1번 봅시다.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에 딱 포인트 잡고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은 몇 개밖에 없다고 썼까? 하나. 뭔만, 관만 인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호원형이 틀렸죠. 호원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뭐밖에 없어? 주관계사. 그래서 틀렸어요. 동그란 1번 정리합니다.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를 건설, 공부하는 방법 거기다 딱 주고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재건축 사업은 그것만 돼. 다른 건 절대 안 돼. 나머지 그래 틀렸어. 나머지 맞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7번.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공공방법이 둘 다 모두 관한 정비사. 여기 봐봐요. 관도되고 환도되는 것은 뭐만 게요? 관환은 주관경 기사하고 재개발사만 됐죠. 재건사업은 환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번. 이 무슨 사업할 때는 5피트까지 건설 공급이 허용되냐? 재건축 사업만. 그것도 무슨 용도지에서 할 때 그러냐? 준주거자하고 상업지에서만 찾아서 체크. 얼마까지면 5피트를 만들어 공부하냐?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만. 이 수치가 딱딱 떠오르죠. 자, 넘어가시고 205페이지 1번. 정비사업 시행자 그것다 줄 것이고 161쪽이 있어. 162쪽이 있죠.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1번은 될 수 없죠. 자, 2번하고 5번은 다 될 수 있어요. 2번, 5번. 이건 몇 페이지 있다고요? 그래. 여기 보셔봐. 페이지 아까 161쪽하고 162쪽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누가 되는가? 주거환경 사업 시행자. 관할 시장수 등이 해준다고 그랬죠? 보셔봐. 책 150, 161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나오는데 그 페이지 전체가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내용이죠. 보고 계신가요? 그래, 주거환경 사업은 바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등인 공적 주체가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나오죠. 사업 시행자. 사업할 때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다 준비하거든. 그래, 시장수.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 사업장이 주관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스스로 계량마음을 택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서 해주기도 하지만 바쁘면 바로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정해서만 보낼 수 있냐? 토지주택공사 등만. 누구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해서 보낼 수 있어. 그때는 막무가내 야 네가 가서 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토지동호 수자 동의받고 들어가야 돼요. 동의받고. 얼마? 가반수 3분의가 아니라 가반수 얼마요? 가반수 보고 계셔요? 자, 그래 이때 이네들을 사업식으로 보내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 한국토지동산과 지방공사가 누가 온가 이거 알아야 되니까 가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행 방식이 환지, 수용,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다. 그러면 바로 토지, 건축물 또 지상권자의 3분의 이상 및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서 들어가야 된다. 보고 계셔요? 161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럴 때 시장, 군수 등이 바로 그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토지 주택공사들이나 공법인을 단독 시행자 아니면 그 공법인하고 또 한국토지동사 지방공사 이네들하고 또 민간업체 건설업자 등업소를 공동시행으로 묶어서 보낼 수 있는데 그래 할 때는 그 지역민의 3분의 2 이상 세입자 가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서 들어가요. 근데 세입자인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 수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살고 있다면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에 천재임이 발생해서 긴급성을 할 때는 동의 자체를 거칠 필요 없고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좀 헤아려 두세요. 넘어가서 보면 162페이지 봐봐요. 162페이지 보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비교 딱 해서 비교 딱 써요. 두 개를 묶어서 비교. 정확한 비교. 아주 중요한 비교. 그래 그 한눈으로 딱 비교해버려. 무슨 사업만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로 나올 수 있냐? 재개발 사업. 뭔 사업은 절대 안 되냐? 재건축 사업. 그래 이 재개발은 조합이
직접 하기도 하고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호소유가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토지동호소유가 직접 시행자로 등록한다. 조합 안 만들고 그때 이 단독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이 됐든 토지동호소유가 됐든 공동시행도 가능하다. 토지동소유자는 토지동소유자 과반수, 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에 동의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밑에 재건사업은 바로 조합이 시행자 되어서 사업한데 누가 공동 시행할 수 있냐? 마지막에 과반수에 동의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고 하시고 민간업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 재개발했던 재건축했던 이것은 조금 전에 했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장할 수 있고 조합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죠. 시행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요, 자기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권리관계 분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 대신해서 공적 주체인 시장수가 직접 들어와서 할 수 있어. 아니면 바쁘면 얘네들을 지정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업을 대신해서 한다 해서 사업 대행자라고 그래. 사업 시행자 얘네들인데 얘네들 대신해서 직접 얘네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이 됐던 재건사업이 됐던 시장 군수가 절대 시행자가 되는 경우 없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알겠죠? 얘네들이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셔. 또 이자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동 소유로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 지역민들이 추천했다. 시행료를 증해달라고. 그러면 그 자를 시행료를 증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법조로 얘네들은. 그때 그 지정받은 사람을 지정개발자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그래, 지정개발자란 말은 무슨 법에서 시행자로서 등극하느냐? 정비법에서 시행료로 등장한다. 이렇게 하셔. 지정개발자란 말은 무슨 법에서 나오냐? 정비법.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보면 2번 될 수 있죠. 여기 시정수등 될 수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한국토지주동사하고 지방서를 약속 뭐라고 그래? 3번하고 한국토지동사하고 4번 지방서 두 개를 묶어봐요. 한국토지동사하고 지방서를 딱 묶어봐요. 문제 묶었나요? 두 개를 묶어서 약자로 뭐라고 그래? 그네들 약자로. 한국토지동사 지방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놀랐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요. 그네들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 써봐요. 거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서를 동시에 묶어가지고 3번 하고 4번에 찾았나요? 그네들 뭐라고 한다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죠. 그래서 그네들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정비사업자가 될 수 있죠. 토지동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에 조합을 지워버려. 5번은 조합을 지우시고 그따 시장 군수 있잖아요. 시장 군수.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 답은 그래 1번이죠. 이 주관계사업은 조합이 시행자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누가 한다 할까요? 공적 주체하죠. 조합 만들 일도 없어요. 다음에는 맞습니다. 어느 쪽도 모셔서 3번은 통과하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209쪽에 209쪽을 보시면 4번 이 정비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그 중에 2번하고 4번 5번을 보겠는데요. 2번면 자 정비구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생활에서는 이 정비법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 공chức 법상 사업인정비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알으세요.
정비법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그 시행자의 수용권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는가? 사업, 시행, 인가고시. 그래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 인정하는 절차라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에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권 인정되는가? 사업, 시행, 인가고시. 그것과 알으시고 이 내용은 342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342하고 343쪽.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3번, 4번, 5번은 3, 4, 5는 요약집 165쪽하고 166쪽에 있는데 그 중에 4번과 5번만 보겠어요. 정리했기 때문에.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으로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밑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는가? 가반수죠. 2분의 1 이상 지워버리고 가반수 동의에 얻어서 시장수 등 토지등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업과 들어서 중에. 재건사업자업은 민간업자하고도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5번 무슨 사업만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가? 재개발. 그래 20년 미만인 토지등록소유자가 20년 미만이면 토지등록소유자가 시행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토지등록소유자 가반수에 있어서 그 시장수 등하고 마지막에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넘어가시고 5번은 바로 조합과 관련된 추진인데 조금은 추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보죠. 추진에 다 틀린 거 이것은 164쪽부터 165쪽까지 있는 사항인데요. 자, 틀린 것은 바로 1번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구시의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20명 틀렸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해서 승인을 받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마지막에 시도사 아니라 시장, 국지국, 군수 등이죠. 그리고 시장, 군수한테 승인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서 처음부터 내야 하는데 토지등록소유자 얼마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까? 가반수죠. 그래서 3분의 이상을 지워버렸어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번 질문 하나 볼까요? 4번 추진회가 정비사업 전문업을 선정할 수 있다. 그때 말을 만들어봐. 선정했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추진회가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있는데 승인을 받은 후에 선정하고 경쟁입찰, 이해상 입찰은 수교로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6번도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65쪽이 있는데 요약집. 여기 밑에 해설이 잘 돼 있어요. 추진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 꼭 아셔요. 1번 정비사업 전문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변경할 수 있어요. 계략적인 사업 시행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조합설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해야 해요. 시공자 선정은 안 돼요. 시공자 선정했다 줄까요? 시공자 선정했다 한 말씀입니다. 시공자 선정은 추진할 때 추가할 수 없고 시행자인 조합이 한다 이렇게 써요. 시행자인 조합이 한다. 시공자 선정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 그것다 써. 172페이지 요약지. 172페이지 참조 이렇게. 172페이지 참조. 그래서 이따 또 나오니까 일단 시공자 선정 그렇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